쿨가이님 그러면 네. 현재는 좀 전체적인 계좌가 월별로 좀 우상향을 하고 계신 건가요? 월 단위로 하면 한 달에 적어도 한 몇 천만 원 정도? 그 정도는 버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번 거. 한 번 익절에 5만 불인 거예요. 5만 불이니까 한 8천만 원 정도 되죠. 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거 2억 찍을 때 와, 10만 불이에요. 네, 10만 불인데 이때 14만 불이거든요. 제가 이때 10만 불 때 한번 캡처를 해가지고 그래서 7월 달에도 이렇게 수익 6만 불. 네, 6만 5천 불, 9천만 원 정도 되죠. 이렇게 5만 7천 불 이것도 10월 달 영상 출연자의 실제 매매 일지는 이진트 네이버 카페에 올라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이진트를 검색해 주세요. 밥 먹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아, 네. 이거 아까 제가 이거 주문했는데 트레이딩 하다 보면 밥 먹을 시간이 없을 수 있어가지고 제가 미리 이거 다 해가지고 뭐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으면 됩니다. 부대찌개를 좋아하시나 봐요. 아, 저 라면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햄도 좋아해서 한 초딩 입맛이에요 제가. 쿨가이님 그러면 전체적인 계좌가 월별로 우상향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전업 트레이더가 되시면 아마 하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이게 어떤 달은 굉장히 잘 벌 때가 있고 어떤 달은 수익이 안 날 때도 있고 그래서 저는 1년 단위로 많이 하거든요. 월 단위로 하면 그래도 한 달에 적어도 한 몇 천만 원 정도? 그 정도는 버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내가 이만큼 벌겠다 목표로 수익금을 잡고 가시는 거예요? 예전엔 잡았는데 지금은 잡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목표를 잡는 순간부터 목표에 빠지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매매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목표를 잡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매매하시다 보면 천 단위 뭐 억 단위 이런 수익이 찍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천 단위나 억 단위는 각각 좀 어떤 느낌이에요? 천 단위는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 전업 트레이드를 하니까 평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찍는데 솔직히 억 단위로 들어오면 솔직히 도파민이 확 오릅니다. 억 단위 시드 같은 경우는 살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저도 사람인지라 이번에 이 정도 벌었으니까 한번 자동차도 한번 사고 싶다, 아니면 좀 이제 더 해외여행 좋은 데 가고 싶다,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금액대라서 조금 더 훨씬 더 도파민이 오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매매로 돈 벌었을 때 가장 크게 소비한 건 뭐예요? 저는 자동차 같습니다. 자동차를 한 번에 현금 주고 산 적이 있거든요. 현금으로 샀을 때가 정말 뿌듯하고 할부를 안 내니까 그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보통 리스로 다들 뽑잖아요. 할부나 장기 렌트나. 네. 이게 투자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손해 아닌가요? 차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잖아요. 그 할부로 사게 되면 나중에 심리적으로 밀릴 때가 있어요. 할부 내야 되는데 트레이딩 잘해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저는 그냥 현금으로 사는 걸 좋아합니다. 가서 이제 뭐 수익 인증이나 출금 내역이나 이런 거 좀 더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뭐 예전에 제가 돈 1억이라든지 작년에 제가 좀 수익을 크게 봤을 때 제가 다 출금 내역이 있거든요. 뭐 그거 보여드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에 자주 오세요? 여기가 제 포인트예요. 커피 사들고 자주 오는 편이고, 제가 조금 트레이딩 안 될 때 여기 보시면 차가 많이 밀리거든요. 이거 보면서 이제 이렇게 바쁘게 사는 사람도 많은데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앞에 한강이 있어서 좀 그런 걸 많이 보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되는 것 같아요. 한강뷰에 살면 뭐 소음이나 먼지 같은 게 막 많이 날리거나 막 그런 걸 못 느끼세요? 좀 문 열 때 그런 게 있고, 자동차가 많으니까 이제 먼지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솔직히 겨울에 굉장히 추워요. 아무래도 강 앞이니까 그런 거는 조금 애로사항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살다가 다른 곳으로 넘어가실 계획이신가요? 버킷리스트라서 여기 살다가 도심 쪽으로 가고 싶긴 해요. 왜냐하면 이번 겨울에 너무 추워가지고 너무 춥더라고요 진짜. 이 투자라는 게 결국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돈 많이 벌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솔직히 제가 그 자영업 하다가 돈을 잘 벌다가 한번 이제 코로나 때 되게 힘든 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한번 아파본 적이 있었는데, 아플 때 돈이 없으니까 정말 서럽기도 하고 너무 힘들기도 하고, 이때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여유가 있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좀 더 악착하게 돈을 벌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제 돈을 벌어보니까 뭐 가족들 걱정 안 시켜도 되고, 제가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고, 언제든지 노트북 하나 갖고 어디든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시간적 여유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점이 굉장히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트레이더로서 300억을 버는 게 목표라고 하셨는데 네. 300억 벌면 뭐 할 거예요? 삶은 그렇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고, 개인적인 욕심인데 사회적 공헌을 좀 하고 싶어요. 복지 사업에 좀 관심도 있어가지고 재단을 세워가지고 뭐 어려운 사람들 도울까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때도 트레이딩을 계속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어차피 돈은 벌어야 되니까요. 트레이딩은 그때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이건 평생 직업이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트레이딩 할 때 네. 본인 스스로 느끼기에 행복하세요? 솔직히 돈 잘 벌 때 행복하죠. 저도 사람인지라 손절할 때는 그렇게 기분은 좋지는 않지만 순간의 기분이고, 이걸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고. 정말 돈 많이 버는 이제 트레이더 투자자분들이 뭐 롤스로이스나 한남더일이나 큰 물질적인 목표를 꿈꾸는 분들도 많은데 쿨가이님은 그런 건 없으세요? 가족들이 이제 편하게 살 집 하나 정도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물질적인 것도 물론 좋지만 여유 있게 벌어가지고 걱정 없이 살자가 제 목표예요, 솔직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 복지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10년 뒤에 본인의 모습은 어떨 것 같아요? 강남에서 아파트 하나는 안에서 살고 있지 않을까? 그때는 트레이딩도 어느 정도 하면서 봉사활동을 좀 많이 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조금 쾌활하신 것
같은데 네. 사람도 주변에 많을 것 같고 아. 트레이딩으로 또 많이 벌고 나서 인간관계가 좀 변화가 있으세요? 사람을 조금 더 조심하자 느낀 거지만 제가 한번 힘들 때가 있었어요. 제가 안 만난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떨어지고 나가기도 하고 좀 요즘 들어서 느끼는 거지만 사람을 좀 많이 조심하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쿨가이님 아까 산책하면서 수익 인증 좀 보여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거 예전에 이것도 기념이라서 제가 폴더에 모아놓은 게 있거든요. 이렇게 제가 모아놨어요. 4월달에 이게 140만 원으로 한 번 익절에 5만 불인 거예요. 5만 불이니까 한 8천만 원 정도 되죠. 2억 찍을 때 와 10만 불이에요. 그때 14만 불이거든요. 그때 10만 불 때 한번 캡처를 해가지고 이렇게 먹은 적도 있고 그래서 7월 달에도 이렇게 제가 다 클로징 한 거 전부 9천만 원 정도 되죠. 빠따가 다 크네요. 이렇게 5만 7천 불 이것도 10월 달 잘하는 장에서는 제가 이런 식으로 다 클로징 한 거 다 기록이거든요. 이거는 12월 달 이때도 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스윙으로 조금 제가 좋아하는 자리 나와서 3천만 원 정도 밑바닥을 잘 잡으셨나 보네요. 네 제가 좀 그런 트레이딩 위주로 많이 해가지고 이것도 5만 불 수익 난 거. 그럼 이걸 벌어서 출금을 바로 하시는 편인 거죠? 내가 여기 보시면 아까 8만 불. 네 8만 불 해서 1억 입금을 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 입금하기 전에는 FPT 말고 제가 빗썸에도 입금한 내역이 있거든요. 아까 5만 불 번 거 3만 불 빼고 2만 불에 남겨놓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반절만 딱 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 지금 아까 그 오디시 매매로 제가 들어갔을 때 입절한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밥 먹을 때 아까 입절한 부분이 여기에요. 타점을 여기서 들어갔거든요. 이게 확실한 타점인지 아니면 페이크일 수도 있잖아요. 그 페이크를 좀 막기 위해서 제가 오디시를 쓰는 거고 이게 제가 짧게 먹으려고 15%에서 12% 정도 빨리 먹고 나오거든요. 5분 봉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익절 자리 잘 나와서 이렇게 익절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익절을 하신 상황에서 다음에 어느 지점까지 오면 또 매매를 이어나가실 계획이세요? 저는 하루에 매매 횟수를 정해요. 많이 매매는 하는 편은 아니고 오늘 한번 입절했잖아요. 지금 1시간 봉 볼린저 밴드 20평 포비시 관점으로 이제 넘어갔고 여기서 4시간 봉이나 8시간 봉 보면 보시면 볼린저 밴드 22평선 지금 지지하고 있거든요. 그럼 큰 추세가 지금 한번 눌렸다가 다시 어디죠? 볼밴드 상단을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작은 프레임 한마디로 뭐 15분 봉, 5분 봉으로 눌림농을 기다려요. 그거 한 번 먹고 이제 여기서 한 이 정도 먹고 나옵니다. 그 정도 되는 게 몇 프로 정도 돼요? 5분 봉으로 들어갈 때는 저는 정해진 룰이 있는데 5분 봉으로 들어갈 때는 1.5대 1, 한 15%에서 한 크면 한 20%? 그 다음에 15분 봉 들어갔을 때는 2대 1 정도 먹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한번 수익 볼 때 한 20% 정도 수익 나고 이럴 때는 10% 손절 나고 이거는 뭐 풀시드가 당연히 아니죠. 자금 관리를 해가지고 시드를 쪼개서 들어가서 그렇게 먹고 나옵니다. 그러면 뭐 20%라는 게 레버리지를 껴서 20%라는 말인가요? 그렇죠. 이게 비트코인은 이제 점점 변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쓸 수밖에 없어요. 제 제자들 중에 고정 레버리지를 쓰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람 취향이라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떨 때는 이제 저배로 할 때도 있고 길이가 확실한 자리인데 짧을 때 있으면 고배로도 할 때도 있고 중요한 건 손절입니다. 보통 몇 프로의 레버리지를 쓴다라는 본인만의 레인지가 있으세요? 평소에 한 10배? 왜냐하면 제가 15분봉 위주로 자주 플레이하고 아니면 이제 적게는 8배 그럴 때가 좀 많고요. 제자들 중에서 레버리지를 30배 고정해서 쓰는 분도 있고 본인만의 규칙이 있더라고요. 레버리지라는 게 시장에서 좀 양날의 검이 될 수가 있잖아요. 저레버리지로 해서 좀 안정적으로 벌 수가 있는 반면에 고레버리지로 하면 좀 폭발적으로 수익금이 이제 불어나는 효과가 있고 초보자분들, 일반인분들이 이 레버리지 배율을 어느 정도로 사용해야 될지 좀 추천해 주시는 값이라는 게 있으실까요? 일단은 그래도 처음에는 도파민에 너무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도 시간 프레임을 조금 한 4시간 정도 가져가서 좀 저배율로 해보시는 게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 쓸 때 시드를 좀 더 잘게 자릅니다. 예시로 고레버리지가 들어가면 손절 나갈 때 크게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시드를 예시로 100만 원이면 만 원만 들어간다를 뭐 100만 원이면 한 3천 원만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저는 좀 조절해서 시드에서 저는 손절이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 레버리지가 크던 적던 간에 손절 나갈 때는 저는 무조건 이제 마이너스 10%만 있는 쪽으로 하고 진입한 시드에서 이게 레버리지 쓰잖아요. 추세가 크게 터져요. 내가 100만 원 갖고 있는데 3천 원만 들어갔는데 이 3천 원을 불타기를 해서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본절이라든지 손절 나가도 제 모든 시드가 잃는 게 아니라서 그렇게 자금 관리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이게 추세가 터지면 폭발하는 거.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폭발할 때 더 큰 돈 넣어야 되지 않냐. 근데 물론 그래도 좋은데 이 트레이딩 시장은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그 레버리지가 클수록 잘게 쪼개가지고 조금만 들어가는 편입니다. 이게 시드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그거를 분할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럼 너무 감질맛 나지 않아요? 그렇게 했다가 제가 모든 재산을 날려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아마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도 그 큰 시드로 빨리 불리고 싶은 건 정말 좋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람 욕심이고 물론 그게 100% 되면
누구라도 그렇게 하겠지만 이 시장은 변동성이 심한 시장이라서 마라톤 같은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조절 안 하면 내가 다음에 더 투입할 때 그 투자를 할 시대가 다 없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더라도 언제든지 살아날 수 있는 총알을 남겨둔다. 그렇죠.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풀베팅 같은 것도 해보신 적 있어요? 있죠. 해본 적 있죠. 21년 불량에 제가 선물 한 번에 달렸을 때 그때 제가 풀베팅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현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냥 2017년도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밑바닥 잡고 현물로 많이 버텨가지고 그때 선물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 그 돈으로 10배 들어가서 해외 인플루언서들이 그때 비트코인 최고점 6만 9천 불이었는데 10만 불 간다. 그러면 내가 10만 불 가면 15억을 버는데 이 생각을 하고 제가 선물 풀시트를 넣었어요. 결과는 다 청산 났죠. 아까 질문 드릴 건 중에 뭐 손절 10%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느 부분에서 손절을 쳐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서 트레이딩뷰에서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제가 확실한 자리를 좋아해서 지지저항은 물론 보지만 이제 초보분들이 편하게 볼린저 밴드를 얘기할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4시간 봉부터 20평선은 그 생명선이라 생각하거든요. 자 보시면 저는 보통 여기서 잡을 때도 있고 여기서 잡을 때도 있어요. 자 여기서 들어갈 땐 보통 여기를 잡는 게 아니라 물론 여기를 잡으면 너무 좋겠지만 저는 그 미세한 걸로 여기 올라갈 때쯤을 잡고 손절을 여기쯤에 겁니다. 네, 이쪽에 4시간 봉 20평이라는 여기에 좀 지지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빠지면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저는 여긴 당연히 손절 나가야 될 자리, 손절 자리가 확실한 자리를 저는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렇게 또 지지선 이렇게 보면 여기 4시간 봉 20평하고 여기 지지 라인하고 겹치죠. 여기서 나가면 아래로 빠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절을 아무 데나 거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들어갔으니까 여기 좀 걸어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이제 지지라든지 이런 걸 확실한 자리를 정하고 여기가 깨지면 더 크게 내려갈 자리 있죠. 이런 자리에다 저는 손절을 주로 걸어요. 확실한 자리, 손절이 확실한 자리. 차트 보실 때 지지저항선은 하나 그으셨잖아요. 저거는 캔들의 꼬리를 보세요, 몸통을 보세요? 저는 보통 꼬리를 많이 보는 편이에요. 저는 이제 꼬리를 연결하는 걸 좋아해서 이건 성향입니다. 네, 이거 매물대 보신 분도 있고 네, 이렇게 꼬리만 이렇게 그리신 분도 있고 저는 그래서 중첩 자리를 많이 찾으려고 해요. 이렇게 볼린저 밴드 이렇게 20평 중앙선하고 이렇게 중첩되는 자리는 지지대가 좋은 자리라서 이렇게 중첩되는 자리를 많이 찾으려고 합니다. 손절할 때는 탑러스로 기계적으로 끊어내세요? 아니면 좀 여유를 두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는 편이세요? 무조건 손절 먼저 걸고 들어갑니다. 저는 손절을 무조건 먼저 걸고 들어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유연하게 가져가면 손절을 이제 점점 뒤에 밀게 돼요. 여기서는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내가 정한 손절가가 아니라 훨씬 아래 이런 데서 손절을 걸려고 합니다. 그런 습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손절을 걸어야 돼요.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손절을 자주 걸리는 분들 분명히 있을 텐데 손절 자주 걸리는 게 오히려 좋아요.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다 생각하겠지만 손절을 자주 걸려봐야지 손절 안 걸리는 자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걸 많이 노력하는 연습을 해야지 실력도 늘어나요. 그러면 이게 약간 탑로스 안 걸고 손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자기 합리화의 영역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손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익절 같은 경우에도 미리 시나리오를 다 그리고 들어가세요? 그럼요. 시나리오 그리고 있고 수렴에 빠지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 저항대를 돌파하는 숏을 좀 좋아하거든요.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런 자리 있죠. 이런 자리에서 4시간 봉으로 이런 숏 자리를 좀 좋아하거든요. 이게 저항대가 같이 지지대잖아요. 여기가 이때 여기를 저는 여기서 잡을 때도 있고 저는 이런 돌파롱도 잡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쪽에서 잡으면 여기 지지대 보이죠. 여기 두 번 지지한데 여기서 익절합니다. 여기서 들어가면 여기서 이것만 먹고 빨리 빠져요. 그래서 여기를 다 먹는 거는 신의 영역이라 보고 있고 저는 이 정도만 먹고 빠진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얘가 의미 있는 저항대를 얘가 지금 돌파하잖아요. 5분봉이라든지 보면 이렇게 리스테트하고 다시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잡고 여기를 스탑루스 여기다 걸어요. 그 다음에 이 정도 캔들 하나 정도 먹고 빠집니다. 빠지실 때 보통 분할 매도 하세요? 아니면 전량 매도로? 저는 전량 매도예요. 이게 사람마다 성향인데 저는 반익절 반본절도 안 합니다. 손익비 싸움 해가지고 10% 손절 나가든 10% 손절 나가고 20% 이제 깔끔하게 20% 익절하고 나가고 이건 사람마다 성향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게 맞더라고요. 한 번에 그냥 모든 거를 매매를 깔끔하게 끝내고 짧게 먹더라도 2번 더 먹자 이런 마인드예요. 이게 확실히 연차가 쌓이고 경력이 쌓이시니까 자기만의 확고한 스타일이라는 게 좀 이제 알게 되시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 시장에 엄청 두들겨 맞으면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 같습니다. 화면에 CI랑 이런 거 켜두셨는데 또 다른 지표도 혹시 보시는 게 있나요? 제가 이거 하나 이제 마하 지표라고 해가지고 이동평균선 우리 흔히 쓰잖아요. 근데 그 이동평균선은 솔직히 좀 느려요. 뭐 EMA도 있고 뭐 SMA 일반 이동평균선도 있는데 그거는 너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제가 커스텀을 해가지고 조금 생각보다 빨리 나오게 확실한 신호, ODC 신호랑 같이 나오면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익절 이게 신호가 일반 이평보다 굉장히 빨리 나옵니다. 이런 것도 자주 참고해서 여기서 들어가서 이런 거를 자주 보고 있어요. 타점을 보고 수익을 좀 괜찮게 취할 수 있습니다. 좀 직장인들하고 어떻게 보면 잘 맞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이번에 수익 난 것도 제가 이쯤에서 물론 여기에서 들어갔어요.
30분 보고 들어갔지만 지금 여기서 좀 이게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익절이 나간 겁니다. 원래 여기서 익절로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는 익절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진입한 거 보고 이평선이 펴지는 거 보고 기다렸다가 여기서 이제 이평선 아래로 음봉이 꽂힐 때 여기서 그냥 빠져나왔습니다. 아까 전에 시연 드려주신 것보다 보시는 지표가 이제 몇 개가 더 있나 보네요. 아 그렇죠. 이것도 제 노하우이기 때문에 이거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최대한 오래 연구를 했고 분석해가지고 기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른 거 제가 또 추가적으로 본 것도 꽤 있습니다. 이런 지표들은 보통 개발자분에게 의뢰를 하면 만들어 주시는 건가요? 아 그거는 아니에요. 개발자는 없고 본인이 어떻게든 열심히 제가 찾아서 그거를 커스텀하고 경험을 해야 돼요. 이거는 지표는 누구든지 만들 수 있지만 이 경험은 아무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경험을 만들어서 이 지표로도 열심히 매매해서 지금까지 돈을 벌었고요. 이건 나중에 공개해 주시나요? 제가 나중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때는 공개할 수도 있겠죠. 많은 분들이 모니터 막 2대, 많으면 4대까지 놓는데 노트북이랑 이 포터블 모니터 하나로 안 불편하세요? 아 이거 2개면 충분합니다. 모니터도 물론 많으면 좋겠지만 딱 2개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어차피 차트 분석하는 데는 1개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2개로 하니까 좀 더 편하고 트레이딩 뷰랑 거래소랑 가끔 이렇게 동시에 띄워놓을 때 있으니까 그때 좀 쓰기 편하더라고요. 그러면 집 말고 이동할 때나 뭐 밖에서도 매매를 자주 하는 편이세요? 이동할 때는 거의 안 하는 편이에요. 이동할 때는 생각보다 이게 타점이 잘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아까 펼쳐지는 폰을 샀잖아요. 그러면 이제 차트를 좀 더 트레이딩 뷰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할 때는 웬만하면 안 하고 어디 자리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카페라든지 거의 솔직히 전 집에서 트레이딩 하려고 합니다. 그거를 완전 그 공간을 거의 다 분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10년 투자를 해보시니까 집에서 매매하시는 게 가장 매매가 잘 되세요? 저는 솔직히 집이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것도 전업이기 때문에 본인만의 업무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제 업무 공간이고 집에서 하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봅니다. 포지션 잡고 수익금이 막 쌓일 때 내가 계획한 선에 닿지도 않았는데 빨리 익절하고 싶다, 아니면 닿지도 않는 손절선에 이제 가까워졌을 때 그때 포모도 많이 느끼고 하신가요? 그때는 솔직히 이거는 시장이 주는 거라서 그게 사람의 본능인데 그거를 안 느끼려고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정해놨던 곳에 익절을 하려고 100%그 근방이 아니어도 돼요. 익절가가 아니어도 되고 그 아래까지 가더라도 저는 그쪽에서 익절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 걸 좀 느끼고 일찍 포지션을 종료하신 경우도 좀 있나요? 제가 그럴 때가 있는데 잘하는 장에서는 좀 제가 좀 기다리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좀 못하는 장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많지 않고 횡보를 많이 할 때는 제가 못하는 장이라서 내 생각과 다르게 간 다음에 아까 제가 이동평균선 보여드렸잖아요. 그 이동평균선이 먼저 빨리 뭐 데드크로스를 한다. 그러면 그거 보자마자 저는 바로 리스크 관리로 약익절을 나가던가 본절을 나갑니다. 아까 그 커스텀 미표가 그거를 좀 빨리 그래도 캐치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좀 기계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 트레이더라면 자기만의 전략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경험과 내가 이제 하는 매매법 안에서 전략을 세우는데 악영향을 끼치는 외부적인 요소들 있잖아요. 뭐 뉴스라든지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휘둘릴 수 있는데 좀 필터링을 어떻게 하는 편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코인 그 유튜버들 거의 안 봅니다. 저는 안 보고 아예 남들이 뭐라 하던 간에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고 트레이딩 할 때 무조건 차트적으로만 대응하기 때문에 다른 외부적인 요소보다 차트가 먼저 빠르기 때문에 트레이딩 할 때만큼이면 거의 외부를 아예 신경을 꺼요. TV도 안 볼 정도로 트레이딩만 집중하고 그 트레이딩이 끝나면 그때 뉴스 이런 뉴스가 떴구나 이 정도만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TV가 엄청 큰 게 있으신데 네. TV도 안 보시면 이런 거 왜 사신 거예요? 이거는 이제 트레이딩 끝나고 가끔 이제 이거 유튜브도 되거든요. 유튜브는 어떤 유튜브 좋아하냐면 뭐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 유튜브 코인에 관련된 걸 보는 게 아니라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또 동물도 좋아해서 동물들도 나오는 거 보고 캠핑을 못 가잖아요. 좋아하는 캠핑 유튜버도 있는데 화면에 크게 보이면 제가 좀 캠핑 왔다는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책들도 좀 있던데 이건 뭔가요? 이거 요즘 그 베스트셀러로서 다크 심리학이라는 책인데 제가 심리를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것도 한번 사서 읽어봤고 세력들의 심리를 읽으려고 다크 심리학을 읽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것도 차트도 사람 심리기 때문에 재미로 읽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제자한테 이건 선물 받은 건데 이순신을 좀 좋아해요. 똑같죠? 이때는 전쟁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그런 심리들이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전쟁 독서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트레이딩 관련 도서보다는 인문학이나 좀 철학적인 측면으로 다가가시는 편이네요. 이거 제가 트레이딩을 오래 해보니까 요즘 AI로도 트레이딩하고 그러잖아요. 차트는 다 인간 심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다 인문학하고 맞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고통받고 트레이딩에는 정말 사람들의 본능이 많이 녹아있거든요. 이렇게 지금처럼 비트코인이 크게 떨어질 때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힘들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이제 힘들게 해서
트레이딩 안 하는 경우가 있지만 저는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심리를 공부했고 이럴 때 솔직히 좋은 자리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인문학을 좀 많이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자동 매매 프로그램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게 나중에는 AI가 더 이제 사람처럼 발전하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영역에서는 차트가 AI가 그린 게 아니라 사람의 심리가 그려지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닿지 않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평상시 같으면 지금쯤 뭐 하고 계세요? 커뮤니티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헬스장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자주 물어보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자전거 있잖아요. 뭐 자전거 좀 칼로리 좀 태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타면서 이야기를 해보실까요? 그거죠. 스탠바이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자전거 시뮬레이션이 됩니다. 세상이 진짜 좋아졌네요. 한강뷰 라이딩은 이걸로 하거든요. 진짜 한강이네요. 진짜 한강입니다. 요거는 지금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와, 이런 식으로 합니다. 네, 요즘 고해상도로 나와가지고 좋은 세상이라. 방향은 내가 조절할 수는 없는 거네요. 네, 이게 지금 블루투스 연결되면 저 위에 시간도 나오는데 30분 정도 타는 것 같고 영상이 다 달라요. 70분짜리도 있고 뭐 20분짜리도 있고 이게 70분짜리인데 70분은 못 하니까 한 30분 정도 하면 이게 여기가 서울 홍제동 그쪽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한강뷰 가는 게 나오거든요. 제가 이거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거 위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원래 아침에 또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얘가 페달을 인식해가지고 언덕길에 올라갈 때 또 힘듭니다. 침실이었네요. 아, 네, 맞습니다. 한강이 너무 잘 보이는데. 그래도 여기서 제가 만족하는 부분이고 솔직히 잘 때는 이거 커튼 닫고 자긴 하거든요. 너무 추워가지고. 잠은 푹 주무세요? 그래도 제가 잠은 잘 자야 된다고 생각해서 트레이딩을 끝나면 바로 잠에 드는 편입니다. 보통 트레이더 분들이 잠을 잘 못 주무시고 얼러트나 막 포지션 들어가 있는 거 불안해가지고 쪽잠 자고 막 그러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확실한 규칙을 정했어요. 저는 트레이딩도 중요하지만 트레이딩 외적인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 시간에 차트를 보고 있으면 너무 그 차트에 잡아먹힌다?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오히려 그게 저한테는 독이 된 것 같더라고요. 트레이딩이 끝나면 그거 외에 이제 영화를 본다든지 취미생활 하는 게 정말 훨씬 좋거든요. 방금 말하신 규칙이 뭐예요? 저는 트레이딩 하루에 2번 좋은 자리에서 먹으면 먹는 거고 손절 나가면 손절 나갔네 하고 다음 자리 기다리고 트레이딩 아쉽잖아요. 아쉬움을 어떻게 인간이 본능이기 때문에 또 들어가고 싶거든요. 그를 어떻게든 강제적으로 막아야 되기 때문에 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최대 몇 번까지 포지션을 잡아보셨어요? 하루에 심할 때는 20번 기준이 없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많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힘들어. 오랜만이니까 힘드네요. 헬스장 가서 하는 거랑 역시 집에서 하는 게 오히려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이게 말하면서 하니까 더 힘드시죠? 네네네. 속도 좀 줄여야겠어요. 혹시 그러면 본인이 기다리는 완벽한 타점이 올 때까지 그냥 계속 호가창만 보면서 포지션 안 잡으신 적도 많아요? 제가 좋아하는 타점은 완벽하기보다는 확인 매매 위주인데 그 부분이 올 때 알람을 걸어놔요. 뭐 코인나우 어플이라든지 이런 거 켜가지고 알람을 걸어놓은 다음에 그 자리가 오면 그때 확인하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어떻게든 포지션을 잘 잡아야지 이렇게 하는 순간에 이제 심리에 밀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왔을 때 딱 보고 이거 내가 좋아하는 자리인데 그때 진입하고 그 다음에 손절 나가면 딱 손절가 걸고 차트를 크게 본 다음에 뭐 지지정 다 확인하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 자리가 안 오면 매매를 하루에 안 하시는 편이세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주말에는 아예 안 해요. 옛날에 중국 시장이 왔을 때는 중국 위주의 시장에서는 주말에도 움직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나스닥을 좀 추종하는 미국 위주의 시장이라 주말에도 쉬더라고요. 비트코인이 좀 변동성 없이. 그래서 주말에는 거의 그냥 쉬는 편입니다. 이렇게 트레이딩을 오랫동안 하고도 트레이딩이 도박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으세요? 이거는 사람의 생각 차이 같아요. 도박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바카라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본 분도 있겠지만 홀을 아니면 짝이에요. 벌고 아니면 잃는 거 딱 50대 50이 도박이거든요. 그냥 뭔가에 딱 들어가서 운에 맡기는 건 도박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은 운에 맡기는 게 아니라 확률적인 걸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 자리는 그래도 내가 먹었던 자리다. 그리고 손절 무조건 스탑로스를 걸어야지 도박이 되지 않습니다. 계획적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이게 규칙 지키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지만 규칙을 만들어서 한다면 트레이딩과 도박은 저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트레이딩을 도박처럼 하는 분들은 어떤 특성이 있는 걸까요? 많죠? 일단은 첫 번째로 고배율 써가지고 한 번에 크게 벌어야지 운에 맡기는 트레이딩. 좀 자극적인 유튜버도 요즘 많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도박이 될 수 있죠. 왜? 이거는 운에 맡기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손익비 싸움, 확률 싸움을 하기 때문에 운에 맡기는 거 스타너스도 안 걸고 내가 어디서 손절할지도 모르고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들어가면 그때 이제 CD가 많이 갈리고 많이 잃습니다. 와, 진짜 넓게 보니까 엄청 좋네요. PC 노트북으로 보는 거 이게 태블릿이라고 똑같아가지고 상당히 편리하더라고요. 지금 자리가 좀 나올 기미가 보이나요? 일단 아까 입장을 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는 건 솔직히 별로 지향하진 않고요. 이 정도 진행이 됐구나 상황만 좀 보고 저는 이제 변곡점을 잡는 걸 좋아해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매매를 오래 하시면서 임계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한 달에 뭐 100만 원을 벌 때가 있고 300을 벌 때가 있고 500
1000, 1억? 근데 그 마의 구간이라는 게 느껴지는 벽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저 있었어요. 마의 구간 징크스가 있었는데 1,800만 원의 징크스가 있습니다. 이게 참 신기하게도 제가 1,800만 원대 가면 거기서부터 더 이상 수익이 안 나올 때가 있었고, 그때 현물도 그랬고 선물도 그랬고, 그런데 그 벽을 깨는 순간부터 시드가 급상승한 것 같아요. 그게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뭘 했길래 마의 구간이 뚫렸어요? 차트 분석을 그때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일봉으로 보든지 뭐 주봉으로 보든지 뭐 4시간 봉으로 보든지 이런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1,800만 원대 가면 어느 정도 한계치죠. 거기까지 온 건데 거기서 더 가고 더 갈 수도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제가 입절을 못하고 많이 망한 적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 분석은 계속 해보시면서 좀 손에 익으신 거예요? 차트 분석도 그렇지만 이 시장은 그 월가에서도 그렇고 트레이더 고수들은 공부를 해야 된다. 이 시장은 언제든지 변동되기 때문에 항상 저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네. 내가 진짜 단번에 이 마의 구간을 넘어서 퀀텀 점프하기 위해서 이걸 하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이게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솔직히 개미들이 곡소리 날 때까지 제가 조금 그때 트레이딩을 주변 사람들 눈치 보면서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사면 와 같이 사자, 다 같이 가자 그랬죠. 그리고 남들이 와 공포에 도망가자, 같이 도망가고. 쿨가이님도 이 개미들의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었던 맞습니다. 거예요? 근데 그거 했을 때 제가 돈을 번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다 잃었던 적이 많고. 그래서 어떻게든 제가 심리학도 공부하는 이유가 사람의 본능을 어떻게든 반대로 행동하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런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좋은 자리가 왔을 때 사람들이 심리가 무너졌을 때 그때 진입하자 이런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무너졌다라는 거를, 이게 심리라는 게 되게 추상적인 영역이잖아요. 이거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뭔가 장치들이 있나요? 코인 유튜버들 있잖아요, BJ들. 댓글들 같은 거 보거나 아니면 뭐 코인 커뮤니티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 이제 코인 그 반응도 보고, 그 환희장에서는 코인 커뮤니티에 사람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폭락장이라든지 이제 하락 행보장에서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근데 항상 이게 재밌는 게 그때 기회가 좀 많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비트 말고는 다른 알트코인 같은 종목들은 안 패시는 편이에요. 알트 같은 경우는 저는 좀 현물로 하는 편이고, 팀원들 있잖아요. 이게 사람마다 성향이 있는데 저희 팀원들은 알트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성향에 맞추는 게 좋은데, 일단 처음에 공부할 때는 저는 비트코인 아니면 이더리움으로 공부하는 게 좋고, 여기서 이제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알트코인을 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알트코인은 평소에 안 하고요. 큰 상승장 그때만 조금 하는 편이에요. 알트코인은 너무 빨라서 성향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걸 수도 있고, 일단은 이게 시가총액이 비트코인 대비 낮기 때문에 제가 가끔 예측할 수 없는 변동성, 그럼 보면 주봉에서도 비트코인 4시간 봉이나 15분 봉 움직이듯이 움직여가지고 그 영역은 제가 좀 제 심리에 안 맞는 부분이라 생각을 해가지고, 최근에 어떤 한 코인도 주봉으로 굉장히 크게 올라갔다가 그걸 꼬리 말고 다 내린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럴 때 벌어지는 제 심리 같은 게 무너질 수 있으니까 전 개인적으로는 제 심리랑 안 맞기 때문에 거의 안 건드는 편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더리움이나 리플 같은 거는 시총이 그래도 좀 빵빵한 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도 지향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예전에 해봤는데, 리플하고 솔라나 이더리움 이런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에이다도 괜찮고 도지도 괜찮고.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트레이딩은 솔직히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하고 익숙하고 제가 많이 다뤘던 비트코인 편해가지고 비트코인 하나만 해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비트코인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인판 상황이 그래도 조금은 투심이 많이 죽었잖아요. 네. 근데 이 투심이 언제쯤이면 좀 올라올 거라고 예상하시는 게 있나요? 물론 상승 관점도 있고 하락 관점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 70%, 80% 이상은 상승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거의 월봉급, 주봉급으로 크게 내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돌리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그 관점으로 가야지 저도 마음이 편하고, 어차피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저는 먹고 빠지는 정도만 해도 되고, 그래도 이제 큰 시장으로 어느 정도 이제 관점을 분석하자면 적어도 늦어도 저는 3분기? 여름 정도? 가을 정도에 좀 이제 상승이 더 크게 전고를 뚫으러 가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저는 솔직히 빠르면 4월 달에도 좋은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측의 영역인데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월봉 마감도 확인해야 되고, 주봉 마감도 이번 주에 어떻게 마감할지 중요하고, 이런 거 보면서 서서히 관점을 이제 내가 본 관점에서 점점 대입시켜서 시간을 어떻게 체크하고, 여기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장 나오면 그때 이제 시드를 투입하고, 이런 전략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방향에 대한 큰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서 방금 월봉, 주봉 마감 캔들을 이제 본다고 하셨는데, 네. 그거 말고도 본인이 큰 추세를 예측을 하기 위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보는 게 또 따로 있나요? 따로 있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2평, 제가 커스텀한 2평도 보고 있고요. 그게 좀 직관적이고 보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CCI를 주로 많이 보는 편이고, CCI 과매도 부분에서 개미들 심리가 많이 무너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참고하고 있고요. 그
그다음에 거래량도 많이 참고하는데 그 밑바닥에서는 솔직히 거래량은 뭐 고래들이 속일 수 없다, 세력들이 속일 수 없다 해가지고 밑바닥에서 터진 거래량도 많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요번에 원래 4년 주기로 반감기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했었는데 이번에 살짝 좀 예측이 어긋난 부분들이 이제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도 반감기 사이클이라는 게 좀 유지할 거라 생각을 하시나요? 반감기가 그래도 저는 중요한 비트코인 이벤트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감기라는 게 솔직히 트레이딩하고는 그렇게 큰 관련이 없다고 좀 생각은 해요. 일단 큰 방향을 보는 건 맞는데 트레이딩은 그런 거시적 관점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이제 원하는 어디서 차트 분석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하기 때문에 반감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트레이더가 이제 되고 싶은 아니면 지망생 아니면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좀 이미 많이 경험을 해본 선배로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조언을 해주신다면 뭘 해주실 거예요? 푸시드로 베팅하지 마세요. 푸시 베팅하면 그냥 한 번에 이 시장에 채출되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확실한 자리라도 푸시드 베팅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제가 정말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트레이더로서 금전적인 목표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뭔지 좀 궁금합니다. 트레이딩을 떠나서 꿈이라면 뭐 조금 이제 더 좋은 집을 장만해가지고 부동산 하나 좋은 장만하는 거, 그거랑 제가 조금 해외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더 자주 다녔으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견물생심이라고 차도 좋아하니까 좀 좋은 차도 좀 더 나중에 더 구입할 것 같습니다. 어떤 차 사고 싶으세요? 지금 솔직히 페라리 사고 싶습니다. 바로 살 수 있잖아요. 적어도 저는 그 정도 살려면 100억 이상 있어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살 생각은 없습니다. 진짜 버는 거랑 가진 거에 비해서 엄청 겸손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는 이 시장에서 잘 될 때가 있거든요. 잘 될 때 자만하면 무조건 철퇴를 맞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든 겸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러면 인터뷰 촬영하고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재미도 있었고 처음엔 좀 살짝 긴장했는데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제 일상생활 이렇게 찍어본 게 처음이라서 웃기기도 하네요. 저희 유튜브 채널이 전국에 있는 트레이더 분들이 이제 시청을 하시거든요. 전국 전 세계. 그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마디 해주실래요? 이게 트레이딩을 여러분 너무 빨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또 전업을 하고 싶은 분이 있다 하시면 요거는 마라톤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공부하면서 하나씩 단계별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면 돈을 벌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그것 때문에 돈을 많이 잃었거든요. 여러분 좀 천천히 하시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그 이진트 카페에서 매멜지라든지 이런 뭐 칼럼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들어오셔서 제 것도 매멜지도 많이 보시고 칼럼도 보시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이진트 유튜브 채널 마지막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이게 진짜 트레이더다! 어이 저기 가는 개미 양반 한숨 푹푹 쉬지 마. 복잡한 차트 보고 머리 싸매도 답은 하나뿐이지. 정직한 기술과 화끈한